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인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아직 초등학생인 딸, 그리고 듬직한 남편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딸은 지금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죠.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역경을 뛰어넘으며 단단해진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중국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손맛이 좋은 아버지 덕에 넉넉하게 자랐어요. 다만 부모님이 식당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3살 많은 오빠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오빠는 그냥 개구쟁이였어요. 동생한테 심부름 시키고 장난치는 평범한 오빠였죠. 그런데 각자 중고등학교 생활로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른이 될수록 관계가 소원해지더군요. 사실 이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 남매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다가 저는 25살에 남들보다 조금 이른 첫 결혼을 했어요. 혼전 임신이었죠. 가족들은 갑작스런 제 임신 발표에 매우 놀랐지만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당시 아이 아빠는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시댁에서도 당장 집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주셨죠. 오빠는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제가 꽤나 못마땅했나 봐요. 툭하면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오빠의 애정이라고 생각했고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결혼한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쯤 오빠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오빠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 지원받은 금액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자신은 아들이라며 제가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지원받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결혼할 때 오빠가 저를 질타한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죠. 오빠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어차피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사실 그런 감정에 빠져있을 겨를이 없었어요. 저와 결혼 후 취업을 한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여자를 만나고 다녔거든요. 싸우기도 하고 빌어도 보고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끊이지 않았고 간통으로 쳐 넣어버리고 싶어도 아직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남편 뒤만 쫓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가 5살 때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님 일을 도우며 지냈죠. 저는 그냥 부모님 가까이 살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와서 식당 일을 하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했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홀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된 저는 열심히 일하며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사장님 딸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 굳은 일은 주로 제가 맡아서 했죠. 그러다 보니 홀 직원이고 주방 직원이고 상관없이 가까이 지내게 되더군요. 그리고 식당에서 가까이 지내던 한 사람과 조금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나름 진지한 관계로 만나던 우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아이가 8살이 되던 해 그 남자와 재혼을 했죠. 물론 재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남자의 집에서는 애딸린 이혼녀라서 반대를 하셨고 엄마는 식당 직원이라며 반대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랑 동갑인데 책임감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랬기에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은 아주 옛날부터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해온 직원입니다. 남편은 제가 21살 때부터 아버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했는데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직원이 되었죠. 이후에는 손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등 아버지의 신뢰를 쌓았고 언젠가부터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쯤엔 주방의 경력이 8, 9년 된 부주방장이었으니 아버지의 뒤를 이을 주방의 2인자였던 거죠. 게다가 결혼 전부터 아이를 무척이나 예뻐했기에 아이도 부주방장님을 삼촌 하며 잘 따랐어요. 이런 저의 조금의 역경은 있었지만 무사히 결혼한 우리는 2012년에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없이
두 아이 모두를 챙기곤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편안했죠. 단 한 사람, 오빠만 빼고 말이에요. 오빠는 결혼한 이후로도 사람이 참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식당에서 둘째의 돌잔치를 하던 날 어쩐 일인지 오빠 부부가 참석을 했더군요. 제가 두 번째 결혼을 할 때 다시는 저를 안 볼 것처럼 굴었거든요. 그래서 돌잔치에 참석한 오빠가 조금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돌잔치 때문에 온 게 아니더군요. 오빠 부부의 목적은 아버지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해달라고 찾아온 거였죠. 사실 오빠가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4년 정도를 떨어져 살아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지만 결혼하자마자 새언니가 장사한다고 해서 큰 돈을 지원해 주셨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오빠가 사업하겠다고 또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오빠 내외에게 지원해 주실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무엇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준 돈이 거의 새언니의 친정 식구들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까지 새언니나 오빠는 우선 장사를 시작해 그곳의 친정 식구들을 고용하고는 말도 안 되는 비싼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새언니의 친정을 지원해온 것입니다. 매출에 비해 인건비가 높으니 당연히 6년 사이에 가게 2개를 말아먹은 거죠. 그런데도 이번에도 식당을 하겠다며 맡겨둔 돈을 찾는 사람 마냥 말하는데 듣고 있자니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나섰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장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새언니네 식구들 직원으로 쓰지 말아요. 아니면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주던지요. 매출은 안 나오는데 인건비를 그렇게 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야, 김정임, 너 엄청 뻔뻔하다. 네가 여기서 누굴 고용해라 말아를 할 처지가 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결혼 2번 하면서 아버지 돈 갖다 쓴 게 얼만데. 그리고 너도 지금 엄마 아버지한테 빌붙어 있잖아. 딴 사람이면 몰라도 네가 할 말은 아니지. 그 말을 듣는데 확 혈압이 오르더군요. 네, 저 첫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결혼할 때는 남편이 그때까지 모은 돈에 제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월급 모아서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아이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죠. 그래서 생활비 따로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10년 넘게 일을 배우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제 아버지에게 남편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죠. 사실 아버지는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최저임금 따져서 평균으로 주세요. 물론 오래 일한 직원들은 올려주시지만요. 남편이 높은 임금을 바랬다면 지금 경력에 다른 식당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오빠가 저런 소리를 하니 제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오빠와 새언니에게 조목조목 따지려는데 남편이 말리더군요. 하지마. 이제 아버님 60 넘으셨는데 다 큰 자식들이 내 돈 갖고 싸운다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리고 아버님이 나 키워주신 거 맞잖아. 적어도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버님 더 속상하게 우리까지 보태지 말자. 저는 억울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이러니 더 이상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오빠 내외는 또 아버지께 지원을 받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또 아버지 가게에 와서 기웃거리는 걸 보니 이번에도 망한 모양이더군요. 본인들도 염치는 있는지 두 부부가 와서 가게를 돕는다고는 하는데 돕는 게 아니라 방해 수준이었죠. 사실 식당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원들 간에 서로 호흡을 맞추고 동선도 맞추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새언니는 전혀 그런 것 없이 나대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일하는 순서는 더 꼬이고 홀 운영 전체가 엉망이었죠. 홀로 나갈 것과 배달 나가는 것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본인 마음대로 배달 음식을 홀에 내어주기도 했고 그나마 순서도 엉망으로요. 참다 못한 제가 새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배달 나갈 걸 자꾸 홀로 보내면 어떡해요. 일을 하실 거면 순서를 숙지해야죠. 아가씨, 원래 홀 손님한테 먼저 주는 거야. 배달은 전화 오면 네, 출발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중국집 기본 몰라? 어디 유머 사이트에서 본 글을 실제로 적용하지 말고 차라리 주방일 도우세요. 여기선 방해만 되니까. 거긴 애 아버지가 돕고 있지. 걱정하지 마. 사실 홀에서 나대는 새언니보다 주방에서 나대는 오빠가 더 문제였어요. 말도 안 되는 훈수질을 하면서 만들어둔 음식을 망치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집 탕수육은 간장 소스라 하면 색깔이 갈색빛에 가깝다 하면 오빠는 탕수육은 빨개야 한다며 자기 맘대로 소스에 케첩을 집어넣어서 기껏 만들어둔 소스 버리게 하는 식이었죠. 주방에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저러니 남편도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오빠와 새언니한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되려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여기가 아버지 가게지 네 가게야?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아버지가 사장이고 내 남편이 부주방장, 내가 여기 홀 매니저야. 오빠나 새언니 같은 직원 쓴 적 없으니까 나가라고. 너 말 잘했다. 아버지 연세가 이제 65이야. 근데 왜 아직도 일을 하셔야 하냐? 그만큼 가르쳤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냐. 결국 니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못 쉬는 거잖아. 오빠가 언제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챙겼어? 아버지 물러나게 하고 또 뭘 빼먹으려고? 결국 오빠와 저의 다툼을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나서서 둘 다 이 가게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여긴 내 가게다. 라고 하셨고 그제서야 저희는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는 오빠 부부의 행동이 스트레스였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고된 일이 무리가 되셨는지 주방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불을 쓰고 있던 중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몇 가지 집기들이 떨어졌고 홀에도 바로 큰 소리가 났죠. 그 상황에 주방에 있던 사람은 아버지, 남편, 그리고 오빠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다급히 소리를 질렀고 홀에서 주방으로 달려간 저는 쓰러진 아버지를 바라만 보고 있던 오빠의 섬뜩한 표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죠. 다행히 아버지는 남편의 빠른 조치 덕에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가게는 남편이 맡았고 병원과 식당을 오가며 이곳저곳을 챙기던 저는 오빠의 그 표정이 지워지지 않아 생각이 많아졌죠. 무엇보다 이제 오빠는 가게를 빼앗기 위해 아버지나 남편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빠의 표정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져 망연자실한 멍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한쪽 입꼬리가 실룩하며 올라가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아버지는 회복하셨지만 이제 연세가 있어 더 이상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기다렸다는 듯 본인이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이 식당은 절대 오빠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빠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 테니 가게는 오빠한테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던 아버지는 한동안 많은 생각을 하시다가 가게는 오빠를 주고 저에게는 나중에 아버지가 사는 집을 정리해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저와 남편이 서운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서운한 감정보다 오빠가 가게를 받으면 아버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오빠에게 남편과 함께 일하라고 했죠. 아무래도 오빠는 우리 가게 음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빠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죠. 천서방 음식은 유행에 지난 옛날 스타일 중식이죠. 전 새로운 주방장 구할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로 끌고 가야 장사 잘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오빠의 말은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말을 듣는 아버지 기분은 전혀 생각지 않은 발언이었죠. 남편은 아버지의 사위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음식을 배워온 제자니까요. 그건 안 된다. 음식 맛이 변하면 가게는 망하게 되어 있어. 아버님, 요즘은 음식도 유행이에요. 스타일은 계속 변하는데 서방님은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스타일로만 음식을 하잖아요.
주인 바뀌는 김에 싹 바꾸면 좋죠 뭐. 아버지는 오빠 부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엔 남편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지금까지 저 알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독립해서 잘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결국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남편과 저에게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라고 1억 정도의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돈으로 중국집을 차렸어요. 아주 멀지는 않아도 아버지 식당과는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으니 홀도 배달도 상권이 겹치지도 않아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멀리 갈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적당한 거리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새로운 가게는 처음 몇 달은 매출이 들쭉날쭉 하더니 슬금슬금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혼자 주방도 보고 배달도 하며 고군분투를 했죠. 그런 노력 끝에 매출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지혜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비법 빼온 집이라면서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남도 아니고 사위라면서. 알고 보니 오빠와 새언니가 이상한 소문을 낸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놓고 그걸 빼돌려 식당을 차린 거라고요. 아니라고 해명할 새도 없이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저와 남편을 폐류나 취급했습니다. 이 순간 가장 억울한 건 남편이었겠죠. 그런데 이 인간이 속도 없는지 소문이 아니라 맛을 보고 찾아오는 게 식당이라는 태평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더군요. 차라리 남편이 저를 붙잡고 형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라도 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남편까지 저러고 있으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더구나 식당이 자리를 잡으려는 상황에 생긴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죠. 솔직히 상권이 겹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견제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네 가게로 찾아가 왜 그런 소문을 내냐고도 해봤지만 그럴수록 진짜 페루나 같은 증거만 내주는 꼴이더군요. 게다가 소문은 점점 더 퍼지면서 손님이 뚝 끊겨버리니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몰라 발만 구르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만 끓이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남편에게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하시더군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우리 부부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고 도착한 그곳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왜 온 거예요? 너희 그 식당 건물, 그걸 계약하기로 했다. 천서방 이름으로.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잔말 말고 여기 도장 찍어라. 자세한 건 계약하고 말해주마. 저희는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주는 대로 건물 등기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버지는 엄마와 살던 집을 처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재산 합쳐서 우리 부부의 중국집 건물을 남편 명의로 사주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가게는 정섭이에게 줬으니 나머지는 죽기 전에 너희에게 주려고 마음먹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욕심 사나운 정섭이네가 조만간 또 가게를 말아먹게 생겼더구나. 그럼 이번엔 너에게 돌아갈 몫을 뺏으러 올 테지. 내 명의로 두면 나나 네 엄마 가기 전에 다 뺏어갈 거다, 그놈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한동안 오빠를 지켜봤다 합니다. 하지만 오빠는 역시나였던 거죠. 심지어 오빠네가 우리 식당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 것을 보고 저놈은 안 되겠다는 판단한 아버지는 남은 재산 모두를 우리 부부에게 넘기고 우리와 함께 살 결심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한다 한들 내가 이 식당에 와 있는 걸 보면 정섭이 놈이 내는 소문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거고 거기다 내 재산의 대부분이 천서방한테 넘어갔다는 걸 알면 무엇이 진실인지 모두들 알게 될 거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손님 맞을 준비나 하거라.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빠가 아무리 남편을 배신자로 만들어 소문을 낸들 아버지가 그 배신자와 함께 있으니 오빠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어져 버렸고, 심지어 아버지가 본인의 입으로 식당 건물이 사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의 재산의 대부분이 사위에게 갔다는 것 또한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뒤늦게 소문을 들은 오빠 부부가 남편 명의 건물에 등기부 등본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추궁하며 난동을 부렸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한 물증이 없었죠. 지금 아버지가 이 건물 해주신 거죠? 아버님, 지금 아들 두고 사위한테 건물을 사주신 거예요? 아버님 정말 정신 나가셨나 봐. 어머머머머. 내가 이 건물을 사줬다는 증거가 있냐? 천서방이 샀는지 내가 샀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정임이랑 천서방한테 준 월급이 달에 500도 안 되는데 얘들이 건물을 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재산을 어디다 얼마나 숨겨두셨던 거예요? 네 놈이 다 가져가서 난 돈 없다. 천서방이 날 걷어준다고 해서 집 팔고 여기로 온 거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거라. 결국 오빠 부부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정황상 아버지가 해준 것임에 틀림없지만 아버지가 남편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제 명의도 아니고 부모님 명의도 아닌 남편 명의라서 오빠는 이 건물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식당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좋은 재료를 쓰면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가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인근 동네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배달도 많고 가게 오는 손님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몸을 완전히 회복한 아버지는 남편의 주방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며 간간히 직접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세요. 손님들이 저희가 원래 운영하던 그 집 맛이라며 알아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웍 내려두시고 좀 쉬시라고 해도 평생 하신 거라 쉬는 걸 못 참으시나 봐요. 분명히 조금 전에 집에 계시는 걸 보고 내려왔는데 어느새 보면 주방에서 신랑을 혼내고 계시네요. 당연히 월급 내놓으라고 하셔서 무지 많이 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빠네는 망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너무나 뻔한 결과지만 말이죠. 오빠네는 처음부터 비싼 주방장 데려왔는데 인건비 문제로 얼마 못 버티고 나가고, 다른 주방장이 들어와서도 비슷한 사유로 음식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다가 결국 어깨너머로 음식을 배운 오빠가 직접 한다고 하더니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갔나 봐요. 게다가 주인이랑 사위가 잘 운영하던 가게를 뺏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그나마 의리로 오던 손님들까지 다 떠났다고 하네요. 예전 단골 손님이 차로 30분 거리인 이곳까지 찾아와서 친히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그 손님이 다녀가고 난 뒤 우리 식당에 아버지가 있다는 소문을 내셨는지 예전 동네 손님들이 아버지 음식을 먹겠다고 자주 오고 계세요. 그런데 남편이 만든 음식을 내놔도 역시 김 사장 음식 최고라고 하는 손님들을 보면 남편이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우기는 했나 봐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나요? 물론 오빠네가 또 모든 것을 망쳐놓고 저희 가게 와서 빌붙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버지는 이제 모든 것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 뺏길 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재산은 안 뺏겨도 군 식구로 지낼 가능성은 남아있죠. 그때 되면 진짜 식당 청소나 배달부터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사장 갑질을 아주 제대로 해줄 생각이거든요. 물론 제 갑질은 오빠네 부부에게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는 욕심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면서 성실하게 살도록 할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남편과 함께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